반갑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길상한 불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천지신명의 가호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살님들, 벌써 2027년의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차가운 겨울바람 끝에 조금씩 온기가 섞여 오는 것이 느껴지시지요? 이제 곧 3월, 만물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 경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잠자던 개구리가 놀라 깨어나고 억눌렸던 대지의 기운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시리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봄이라고 꽃구경 간다,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며 들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지, 왜 내 주머니는 한겨울 찬바람보다 더 휑한지, 그런 생각에 밤잠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잠시 멈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보살님의 손을 잡아보면 그 거친 손마디에서 그동안 살아오신 모진 세월이 다 느껴집니다.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은 맛있는 고기 한 점 마음 편히 못 드시고 늘 찬밥에 물 말아 드시며 버티셨지요. 무릎 관절염이 도져서 밤마다 욱신거려도 파스 한 장으로 버티며 평생을 희생해 오신 그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스님, 저는 언제쯤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 한 칸 가져보나요? 죽기 전에 그게 소원입니다. 라고 울먹이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보살님, 이제 그 눈물 닦으십시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27년 정민년이 봄에 보살님의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올해 안에 반드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단호하고 힘있는 어조로 지금 당장 하시던 집안일 멈추십시오. 설거지통에 그릇이 쌓여 있어도 좋고 빨래가 산더미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느냐 마느냐에 따라 보살님의 올 한 해 운명이, 아니 남은 여생의 대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칩은 단순히 개구리가 깨어나는 날이 아닙니다. 억눌려 있던 기운이 폭발하는 날입니다. 이 기운을 제대로 타지 못하면 평생 가난 귀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물건만 제대로 버리고 정리하신다면 막혔던 재물운의 물꼬가 터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토록 원하시던 내 집 등기 권리증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럽게 보살님, 혹시 집안 구석구석에 나중에 쓰겠지 하고 쌓아둔 낡은 물건들이 있으신가요? 그것들이 단순한 짐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명주를 옥죄고 제복제복을 가로막는 창살과도 같습니다. 특히 2027년 경칩은 붉은 양의 해인 정민년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집안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될 독사보다 무서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안방에 혹은 신발장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절에 가서 공양을 올려도 재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갈 뿐입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시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남들 앞에서 돈 없다는 소리 못하고 자존심 상해가며 살아온 세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닿으면 가고 연이 닿으면 온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과 저의 인연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닿았으니 이제 보살님의 가난한 인연은 가고 부귀한 인연이 올 차례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비방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지혜이자 풍수지리의 핵심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올해 동짓달이 오기 전에 보살님께서는
새집 거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차 한 잔을 마시고 계실 겁니다. 강조하며 청중을 집중시킴. 보살님, 거사님, 대운대운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나쁜 기운을 먼저 비워내야 그 자리에 황금 같은 복이 차오르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토시 하나 놓치지 말고 귀담아 들으십시오. 2027년 경칩,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그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버려야 재물대운의 황금 방패를 얻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세 번만 읊조려 보십시오. 나도 이제 복받을 자격이 있다. 나도 이제 집살 운이 왔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보다 게으르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못된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통장의 잔고는 늘 바닥이고,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갖는 것이 이토록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그것은 보살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가난 귀신과 꽉 막힌 운의 통로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집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병이 나듯이 집안의 기운이 막히면 재물운이 죽고 결국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많은 분이 운명은 정해진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주팔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터주신, 터주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사는 집을 지켜주는 신령님입니다. 이 터주신은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낡고 병든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주신이 머물 자리가 없어 집을 떠나게 되고 그 빈자리를 음습하고 탁한 가난 귀신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보살님께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보살님이 벌어오는 복을 이 가난 귀신들이 문 앞에서 가로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7년 정민년은 붉은 양의 해로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이 강렬한 불의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와 재물을 태워 보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집안이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불길이 복을 태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안의 화근을 일으키게 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경고하듯 보살님, 혹시 현관에 신지 않는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이자 입커입니다. 입에 오물이 가득한데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주방은 어떻습니까? 금전운을 담당하는 주방에 이가 나간 그릇, 찌든 때가 가득한 냄비들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보살님의 재물 그릇이 깨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7년 경칩은 그동안 억눌렸던 의 기운이 양의 기운으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집안의 탁한 기운을 걷어내지 못하면 올해 찾아올 거대한 내 집 마련의 기회, 즉 대운대운을 영영 놓치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비워야 하늘이 금은 보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어조로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일수록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쓰겠지, 아까워서 못 버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특히 죽은 사람의 물건, 3년 넘게 쓰지 않은 물건, 깨지고 금간 물건들은 집안의 생기, 씨를 빨아먹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보살님의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마음이 우울한 것도
사실은 이 물건들이 내뿜는 탁한 기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집이 무거우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운명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7년 3월 경칩, 개구리가 흙탕물을 박차고 나오듯 보살님도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무게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비밀을 누설하듯 낮고 진지하게 보살님, 이번 2027년은 정민년 띵매년입니다. 정띵, 이번 임에는 정민년 띵매는 뜨거운 흙의 기운입니다. 이 뜨거운 흙이 재물을 품으려면 반드시 청결과 순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지 않으면 이 뜨거운 기운이 폭발하여 오히려 집안에 다툼이 생기고 돈이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안의 기운을 잘 다스리면 이 뜨거운 기운은 보살님의 문서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즉, 부동산 운과 집문서 운이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제가 왜 그토록 버려야 산다고 강조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보살님의 사주에 집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오려는 운을 낡은 물건들이 온몸으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연한 의지를 담아. 자, 이제 보살님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평생 낡은 물건들과 함께 가난의 그늘에서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이 물건을 내다버리고 올해 안에 번듯한 내 집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영적 수술입니다. 조금 아프고 아깝더라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제가 그동안 수만 명의 운명을 바꾸어 드렸던 그 비방비방의 첫 단추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대운을 불러들이는 법, 이제 시작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보살님의 집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 대구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60 중반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대구 보살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남의 집살이로 전전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젊어서는 남편 사업이 망해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녔고, 늙어서는 몸져 누운 남편 병수 바라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톱이 다 닳도록 일만 하셨지요.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보살님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평생 내 집 한 칸 없이 이렇게 떠돌며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기운도 없고 죽기 전에 번듯한 내 집에서 하룻밤만이라도 편히 자보는 게 소원입니다. 하시며 제 앞에서 피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안타까움을 표현. 그 보살님의 사주를 보니 대운이 들어올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운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보살님께 여쭈었지요. 보살님, 혹시 집안에 버리지 못하고 수십 년째 간직하고 있는 낡은 가구품이나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출처 모를 물건이 있습니까? 보살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비단 소미불과 굽이 다 닳아버린 신발 몇 켤레를 아까워서 못 버리고 쌓아두었다고 하시더군요. 보살님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낡고 해진 이불과 신발은 그 자체로 정체된 기운을 뜻합니다. 특히 죽은 사람의 기운이 서린 물건을 경칩이 지나도록 품고 있으면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게 됩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조금 더 힘있는 목소리로 저는 그 보살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가오는 경칩날, 해가 뜨기 전 새벽에 그 물건들을 모두 꺼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대로 소금을 뿌려 내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올해 안에 천지신명이 보살님의 문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보살님은 처음엔 이 귀한 걸 어떻게 버리냐며 망설이셨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경칩날 새벽, 보살님은 눈물을 머금고 수십 년 된 그 짐들을 정리하셨습니다. 물건을 내놓을 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굵은 소금을 3번 뿌리며 가난 귀신아 물러가라 대우나 들어와라 하고 3번을 외치셨다고 합니다. 기쁨과 경이로움이 섞인 목소리로 그런데 보살님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딱 일주일 뒤였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시동생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예전에 남편이 보증을 섰다가 떼었던 돈의 일부를 갚겠다며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살님이 살고 있던 낡은 동네가 갑자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증금 수준이었던 보살님의 지분이 엄청난 프리미엄과 함께 입주권으로 변하는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살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처럼 엉엉 우시더군요. 스님,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내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깊은 교훈을 전달하듯 차분하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보살님이 낡은 물건을 버림으로써 스스로 가난의 인연을 끊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7년 정민년에 강한 불기운이 보살님의 집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그 낡은 이불과 신발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치워버리자마자 억눌려 있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것이지요. 이 글을 듣고 계신 보살님들, 거사님들, 대구 보살님이 특별해서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도 대구 보살님의 낡은 이불 같은 물건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간절함을 담아 강조. 보살님, 혹시 지금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 의심마저도 가난 귀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버리면 들어온다는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경칩은 땅이 갈라지고 생명이 솟구치는 때입니다.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구 보살님이 낡은 짐을 버리고 새 인생을 찾으셨듯이 여러분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 2027년은 문서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해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예고하듯,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겠지요? 도대체 경칩날 무엇을 버려야 하고 어떤 비방을 써야 대구 보살님처럼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2027년 경칩, 보살님들의 운명을 바꿀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물건과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보살님의 가난한 세월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입니다. 자, 보살님들, 이제 메모지를 꺼내십시오. 아니면 이 대목을 몇 번이고 되감아 들으셔야 합니다. 2027년 3월 경칩, 개구리가 깨어나는 그날의 기운을 이용해 보살님의 운명을 180도 바꿀 비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정성과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고 있는 기운의 쓰레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신발장으로 가보십시오. 그곳에 보살님의 가난 귀신이 숨어 있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이 물건은 바로 굽이 닳거나 해진 오래된 신발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신발은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주는 운송수단이자 땅의 기운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굽이 다 닳아서 수평이 맞지 않는 신발, 혹은 3년 넘게 신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앉은 신발을 신발장에 가둬두는 것은 나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이 가난한 자리에 머물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2027년은 정미년, 역동적인 기운이 필요한 해입니다. 다 떨어진 신발은 보살님의 발목을 붙잡는 쇠사슬입니다. 경칩날, 이 신발들을 과감히 꺼내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난 귀신이 웃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주방에 있는 이가 나간 그릇과 녹슨 냄비입니다. 보살님, 주방은 집안의 재물 창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릇은 복을 담는 그릇 복그릇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입술 닿는 곳이 살짝 깨진 그릇을 아직 쓸만해하며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보살님의 재물운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깨진 틈으로 다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바닥이 까맣게 탄 냄비나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건강운을 해칠 뿐만 아니라 2027년에 맑은 화,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이것들을 경칩날 해가 뜨기 전에 모두 정리하십시오. 비워야 새 그릇을 채울 수 있고, 그래야 내 집 마련에 기틀이 잡히는 법입니다. 자, 이제 물건을 골라냈다면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비방의 핵심은 정화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굵은 소금, 천일염, 한 줌과 붉은 팥, 한 줌, 그리고 깨끗한 흰 종이입니다. 경칩날 아침, 정해진 시간에 물건을 현관 밖으로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소금을 3번 뿌리며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묵은 애구는 물러가고 새로운 대우는 들어오라. 그 다음 팥을 그 주변에 뿌려 남은 잡귀의 접근을 막으십시오. 소금은 정화를 의미하고 붉은 팥은 양의 기운을 극대화하여 가난 귀신이 다시는 보살님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기서 저만의 특별한 비기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다 내다 버리고 빈 신발장 칸이나 빈 찬장 구석에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놓아두십시오. 2027년은 흙의 기운, 미토의 강한 해입니다. 동전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며 토생금, 도성금의 원리에 따라 땅이 돈을 낳는 형국을 만듭니다. 이 동전은 이제 이곳은 깨끗하게 비워졌으니 새로운 재물을 채워달라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이 동전을 놓으실 때는 반드시 반짝거리는 새 동전일수록 좋습니다. 만약 낡은 동전뿐이라면 치약으로 깨끗이 닦아서 광을 낸 뒤 놓으십시오. 보살님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하게 할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고 돌아오셨다면 이제 집안의 창문을 모두 열고 환기를 시키십시오. 경칩에 생동하는 공기가 집안 구석구석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한가운데에 서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이때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2027년의 황금빛 대운을 마신다고 상상하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복이 들어온다. 내뱉을 때는 가난이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3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보살님의 몸 안의 기운이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평생을 짓눌렀던 무거운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보살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2017년 3월 경칩날,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 진시입니다. 용이 승천하는 이 시간에 물건을 내놓고 비방을 행하십시오. 만약 이 시간을 놓치셨다면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 오시도 좋습니다. 이때는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때라
가난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하고 도망가는 시간입니다. 이 2시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알람을 맞춰두셔도 좋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보살님의 30년 고생을 끝내줄 골든타임입니다. 어떻습니까, 보살님?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부자와 빈자를 가릅니다. 실행하는 자는 기적을 맛볼 것이요. 의심하며 주저하는 자는 다시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살님이 꼭 전자를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보살님의 집은 더 이상 낡은 물건들의 수용소가 아니라 대운이 머무는 궁전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보살님의 운명을 확정짓는 황금방패의 축원과 기도를 올릴 차례입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물건을 비워냈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다시는 가난이 틈타지 못하도록 황금 방패를 쳐야 합니다. 이 방패는 보살님의 재물이 새나가는 것을 막고 올해 안에 반드시 집 문서를 손에 쥐게 해줄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자, 모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하시거나 가슴 위에 살포시 얹으셔도 좋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제가 드리는 축원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2027년 정민년의 맑은 기운이 보살님의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온 집안을 휘감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터주신령님이시여, 오늘 여기 지극한 정성으로 묵은 애군을 벗어던진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이 거룩한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2027년 경칩을 기점으로 이 집안의 가난 귀신은 영원히 물러가고 황금빛 대운의 물결이 폭포수처럼 밀려오게 하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재물의 기운이 모여들고 막혔던 문서의 운이 활짝 열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보살님의 성함이 새겨진 번듯한 집 문서를 손에 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운 자리에 복을 채우시고 닦은 자리에 광명이 깃들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잠시 침묵 후 아주 따뜻하고 자상한 목소리로 보살님,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방금 이 기도를 통해 보살님의 집안에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황금 방패가 쳐졌습니다. 이제 보살님이 버린 그 물건들의 자리에는 행운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비방을 실천하신 분들은 머지않아 믿기 힘든 좋은 소식을 듣게 되실 겁니다. 누군가는 전세금을 돌려받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청약에 당첨될 것이며, 누군가는 생각지도 못한 유산이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칩의 기적이자 비움의 마법입니다. 간절함을 담아 청중의 참여를 유도. 자, 이제 보살님의 결단력을 하늘에 보여줄 차례입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 글자는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간절한 소망을 우주에 타전하는 신호입니다. 수만 명의 보살님이 함께 이 글을 남길 때 그 염원의 에너지는 수천 배로 증폭되어 보살님의 내 집 마련 대운을 더욱 앞당겨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집 문제로 고민하는 소중한 인연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곧 나의 큰 복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듯한 목소리로 보살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낡은 구두 신고, 이 나간 그릇에 밥 비벼 드시며 자식들 키워내신 그 공덕, 하늘이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살님이 대접받을 차례입니다. 2027년 3월 경칩. 오늘이 바로 보살님의 인생 이막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보살님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도록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집 사는 날 잊지 말고 저에게 기쁜 소식 전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마지막 인사, 평온하고 깊은 여운. 오늘 이 귀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보살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시길 빌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한 비방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시고 오늘 밤은 부디 발 뻗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우는 이미 보살님 곁에 와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